네,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.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예. 먼저 밤새에 들어온 소식 보면 한미 무역 협상, 관세 협상이 좀 속도를 내는 것 같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인터뷰 들어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그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. 10일 안에 뭐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고 우리도 정부도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. 지금 그렇습니다. 상황이 어떤 거예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그 CNBC의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한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한국하고 협상이 뭐 마무리 단계에 있다,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요. 그리고 한국 정부도 당연히 지금 뭐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많은 협의가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미 10월 중순 에이펙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11월에는 또 안보 관련된 한미 의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예. 그동안 그동안에 대미 투자에서 3,500억 달러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지불을 할 것인가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세부적으로 다른 뭐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. 미국에서. 근데 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. 우리 정책실장과 또 산업부 장관도 간 상태에서 경제부총리도 간 상태에서 미국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접점을 좀 찾은 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? 네, 뭐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이 한국에 처한 지금 그 구조적인 환경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있었다. 그리고 통화 스와프에 대한 것도 이제 기자님 질문을 했더니 그런 것도 미국하고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그 3,500억 달러 중에 한국 입장은 5%만 직접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하더라도 통화 스와프 같은 거는 이제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. 그래서 아마도 그 베센트 재무장관도 뭐 빠른 시일에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내용에 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그 외환 보유액이 4,220억 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서 이 구조적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지금 10월 2일이었죠. 그 일본의 그 경제 재생상이 강연에 나와가지고 그 동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얘기할 때는 5,500억 달러를 일본이 선불로 이미 지급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10월에 처음 이 일본 경제 재생상이 나와가지고 1.2%만 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대출과 그런 보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그 발언은 다르지만 뭐 그전에는 일본의 그 외환 보유액은 1조가 넘는 규모였기 때문에 저런 백지수표가 가능한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번 처음으로 이제 1.2%가 최대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은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한미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.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. 네, 저희는 뭐 규모 5%, 그 비율을 일단 5%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.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한편 우리 국민을 겨냥한 캄보디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오늘 새벽에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. 정부는 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스캠, 즉 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이 1,000명이 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, 사실 어제만 해도 그 보도가 한국 측에서 더 많았었고요. 근데 이제 뭐 뉴욕타임스, 워싱턴 포스트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안을 보도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내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가장 그 캄보디아에서 뭐 크메르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터질 게 터졌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이런 범죄 조직들에 의한 그것들이 한국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뭐 그런 기사들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방콕 포스트에서 그 한국 정부가 뭐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보를 냈는데 그걸 이제 한국 정부가 정정했다라는 내용을 또 캄보디아
그 매체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. 또 하나 뭐 주요 동향 같은 거는 이제 캄보디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급습하는 장면 그리고 뭐 구금하는 장면 그런 그 중국인 체포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예. 그런데 그 최근에 이 사안의 심각성이 알려진 게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가 숨진 대학생의 한국인 대학생의 사건이 알려지면서였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대학생 가족들은 캄보디아에 외교적 지원 요청을 했지만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네.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캄보디아 측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 내에서는 이제 자신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가족의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부인하는 그런 보도도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방향성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약간 책임 회피성 보도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뭐 한국의 구금자가 있고 뭐 그 1,000에서 1,500명에 뭐 직접 연루돼서 뭐 송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어제 그 한국인 여성이 캄보디아 사정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또 게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예. 아마도 지금 외신에서 이 캄보디아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캄보디아에 한 해 방문하는 한국인이 한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, 사회적, 문화적 측면에서 캄보디아의 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 정부는 이번 주 내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네. 계획인데 지금 캄보디아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인들이 이 귀국을 거부하고 그렇습니다.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. 그럼 실제로는 좀 어떤 건지 설명해 네.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 캄보디아 내에 이 스캠 관련된 연루자 아니면 뭐 그게 자발적이었던 비자발적이었던 그 규모가 한 2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한국인이 한 1,000에서 1,500명 정도 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처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캄보디아 측에서는 계속 보여주는 것 같고요. 예. 그 실제 사안도 그렇게 좀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그 개별 사안들이 있는 것 같고 일부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제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좀 법적 조치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1단계 휴전안에 합의하면서 일단 수감자와 인질은 어느 정도 교류가 된 거잖아요. 네. 교환이 된 거잖아요. 네. 그럼 2단계가 바로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관건인데 하마스가 안 한다고 하니까 네.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세게 말하던데요. 그렇습니다. 안 하면 안 돼 이런 네. 식으로. 예. 네,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2단계를 이제 남겨둔 상황에서 그들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 해제시킬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예.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25년 6월에 있었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그것을 좀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. 예.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실질적인 조치는 아마도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예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군사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예. 이 부분도 이제 하마스한테 진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강압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간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 2단계도 지금 문제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1단계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그 인질 석방이 되고 그리고 그 시신도 이제 다 돌려주기로 해서 예. 지금 처음에 4구가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이스라엘 보도를 보니까 지금 4개 중에 한 개 시신이 그 원래 인질이 아니었다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시신은 20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4구를 이제
네, 그렇죠. 전해줬다고 했는데 네네. 그게 그중에 한 구가 한국가 좀 다른 그 분이다. 원래 인질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. 그 지난번에도 휴전 협상이 불발된 이유도 그 인질 석방 그 시신 교환 이런 것들이 다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공습을 재개했던 건데 지금 2단계도 그렇지만 1단계부터 어려운 부분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어제 보니까 하마스들도 또 그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뭐 총살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던데 네. 그 이 전쟁 여파가 월드컵 예선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네.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? 이게 지금 그 사실 이번 이탈리아하고 이스라엘의 이 경기가 펼쳐질 때 예. 경기 자체보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네네. 그래서 심지어 그 유럽 축구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이 경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좀 보류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제시할 정도로 예. 그 이탈리아 내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반 시위 뭐 반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번 예선은 치러졌지만 이 치러질 때 이제 수백 명의 경찰력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중무장한 대테러 요원도 배치가 되고 예. 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 그 여러 가지 반입이 안 되는 물품들도 많았어서 굉장히 경비가 삼엄한 상태에서 치러졌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예. 예.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연방 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시행된 지 벌써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네.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. 좀 해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네. 셈법이 있는 걸까요? 네, 그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간의 입장이 전혀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민주당은 계속 그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조금 건강보험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야만 다시 이제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미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. 셧다운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자신만의 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미 그 임기 초반에 들어설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은 정부를 얘기했습니다. 이렇게 공무원들 수를 이렇게 줄이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그 CNN 보도를 보니까 이미 지금 한 3,500명이 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 원래 계획했던 그런 것들을 이번 계기에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보복과 그런 대응의 아젠다들도 있었는데 이번 셧다운 때 이제 민주당이 주력으로 있는 그런 주에 대한 그 예산을 동결한다든지 뭐 뉴욕, 캘리포니아 이런 주에 대한 예산을 동결을 하고 있고 그 17일에는 또 뭐 민주당의 그 자신들이 폐지하려는 프로그램 목록을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 측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제 마지막일 텐데요.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금 관계가 도대체 네. 그 에이펙 때 만날 것 같은데 관계가 뭔지 모르겠어요.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을 하다가 다시 네. 화해 제스처 하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시진핑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타코 겁쟁이야 이렇게 네. 표현을 하고 있고 네. 지금 둘 관계는 어떤 거예요? 네, 그 말씀하신 타코 그게 그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그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겁을 내서 돌아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. 예. 지금 뭐 나오는 보도들이 지금 시진핑이 이 히토리를 포함한 그 수출 통제부터 해서 이렇게 좀 강경 자세로 가는 이유가 중국이 아마도 이 자신들이 강경 입장을 하면 그 타코대로 트럼프가 결국에는 물러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예. 사실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틱톡 매각 부분, 뭐 관세 조치, 뭐 유예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유예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자신들의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한번 이제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예, 알겠습니다. 월드엔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